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1일 머니포스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엔저 고물가로 1억 국민 총하류 사회로 일본은 갈수록 가난한 나라가 된다입니다. 경제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본 국민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을 한탄하는 칼럼인데요. 30년간 오르지 않는 소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군요.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코로나19 사태에 우크라이나 위기도 길어지면서 고물가와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가계는 압박만 받을 뿐 과연 일본의 빈곤화는 어디까지 진행되는 것인가?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4개월 연속으로 2%를 넘었고 환율도 1달러 136엔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일본만 이렇게 힘든 데는 이유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생활을 지탱하는 소득이 일본만 오르지 않고 있다. OECD가 산출하는 주요 7개국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한국을 더한 평균 실질 임금 추이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미국은 200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0년 기준 실질 임금은 7만 달러에 육박하는 기세다.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도 계속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최근 20년간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한국에도 뒤졌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부진해 이들 8개국 중에선 일본과 이탈리아가 최하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임금이 늘지 않은 것은 지난 20년뿐이 아니다.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통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1997년 467만 엔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다. 하긴 직장인 평균 연봉이 400만 엔을 넘어선 것은 버블이 한창이던 1989년, 1992년 450만 엔대로 1997년까지 계속 올랐으나 이후로는 450만 엔대에도 미치지 못한 채 2020년 433만 엔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즉 일본 직장인의 월급은 1990년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최근 30년 이상 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일본인의 임금 인상이 30년간 없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수입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 수 없다. 물건이나 서비스에 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의 수익도 오르지 않는다. 기업이 못 벌기 때문에 사원의 급료도 올릴 수 없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일본이 점점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일찍이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대부분의 국민의 수입이 계속 증가했다. 그때는 사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1억 국민 총중류 사회가 도래했다. 이윽고 원하는 물건이 널리 퍼져 오히려 넘치게 되자 돈은 있지만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풍요 사회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물가고의 엔화 약세로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원하는 것은 많지만 돈이 없다라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시대가 됐다. 이건 빈곤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젠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산층, 심지어 그 위의 부유층까지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기시다 정권은 자산소득 배증 플랜을 내걸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산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원래 자산을 못 가진 사람에겐 소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만 증가해 머지않아 가계가 파탄해 생활 곤궁자로 전락할 것이다. 앞으로는 극소수 초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1억 국민 총하류 사회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계속됐지만 원래 그만큼 엔고가 되지 않으면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 삭감을 주 목적으로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해
수출기업 우대를 위한 엔화 약세를 유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 추산으로는 과거 디플레이션을 고려한 실효 환율은 1달러 70엔 선입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임금은 달러 기준으로 반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수출 산업도 엔화 약세를 감수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매크로 시점이나 장기적 시점을 무시한 정책이 계속된 결과 일본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됐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 최우선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파이를 축소시킨 것 아닐까? 인건비와 하청업체 대금 지급에는 인색하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내부 유보만 쌓이며 임원 보수만 올랐다. 일본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로써 하도급 업체의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을 독차지해 내부 유보를 쌓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나 하청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시다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엔저와 고물가에 따른 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소득세도 주민세도 모든 세수를 늘려 나라만 윤택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책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돌리고자 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좋으니 소비세를 낮추는 등 실효적인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지급되는 낮은 급여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난을 무시하는 건가요? 광열비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 가계가 막막합니다. 올겨울 휘발유도 등유도 가스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지금 임금이 인상돼도 경제를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는 들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듣지 않는 총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세계 유수의 물가가 비싼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그 후 알고 보니 물가가 싼 나라가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과 식료품 국채시장 가격에 물가가 휘둘리는 나라가 됐다. 즉 기존 저물가의 원인은 공급처를 해외로 전환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입 가격에 물가가 휘둘리는 상태가 됐다. 임금만 오르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성인 3명 중 1명은 연금 생활자라 쉽지가 않다. 설령 고물가와 함께 현역 세대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연금 생활자의 비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호경기를 실감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헌법이 복지 중시이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을 생각할 때 기업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적 사고가 만연해 있다. 나중에 증세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리고 일본은 자원이 거의 없어 항상 사들여오는 편이다. 상황을 극복하려면 복지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도 연금도 요양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중간에 사람을 통하면 부정으로 돈이 새 나간다. 미국 등 타국을 본받아 저복지 저세율을 실현해야 한다. 헌법도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엔화 약세, 물가고에 증세도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비세를 제로로 하면 물가 폭등도 싼 임금 문제도 없어집니다. 세금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 예비비를 삭감해 해결해주면 됩니다. 아베노 입마개나 아베 국장 등으로 낭비하기 때문에 예비비 상한을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면 부족한 만큼 소득세의 누진 과세율을 높여 재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돌쇠 한마디.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하겠죠. 열도는 급기야 추락을 받아들이자며 몸을 숙이기 시작했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